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벌써 3월이 시작됐네요. 어제 태극기 다 달았죠, 그죠? 아파트 탁 나오니까 태극기 단집들이 있더라고요. 애들 교육상 엄청 좋아요. 태극기 다는 분들은 거의 합격하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요. 자, 복습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난번에 문제. 자, 1번. 맨날 하는 거 이렇게 다 풀고 지금 대기 중에 있죠? 자, 1세대 1주택이네. 틀린 거.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부부. 부부는 흩어지더라도 언제나 부부는 뭐다? 동일한 세대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해외 이주. 이민 가잖아요. 그럼 이민 갈 때는 기러기가 되면 안 돼요. 세대 전원. 세대 전원. 팔아먹을 때는 3년 안 주죠? 몇 년 준다? 2년 이내. 2년아 출국 그만하라고 이거. 안 까먹는 거. 2년 출국. 그러면 보유기간 충족 않더라도 어떻게 한다? 비과세. 보유기간 안 따지는 거. 자, 그 다음 3번은 혼인했다. 그럼 혼인하면 오래 살아야죠? 5년 이내. 먼저. 그러면 하나로 본다.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했어요? 4년. 그게 비과세 맞잖아요. 2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나오면 2년 거주가 붙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팔아먹는 거는 2년 이상 보유. 그러니까 4년이니까 비과세. 자, 그 다음 4번은 다가구네요. 그죠? 다가구를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단위. 그럼 하나로 보내요? 각각 하나 틀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하나로 팔면 하나. 그래서 각각을 지우고 뭘로 고쳐야 돼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5번은 임대아파트네. 임대아파트는 역시 뭐다? 2년 보유 안 따지죠? 거주기간이 몇 년을 따져? 5년 이상. 그래서 보유기간 안 따지는 주택. 그래서 5번과 몇 번? 5번과 몇 번이에요? 2번. 2번과 5번은 보유기간 안 따져요. 2번은 세대 전원이 가면 되고, 그리고 5번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뭐다? 보유기간 안 따지린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뭐다?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않는 것. 정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1번. 대출이자. 대출이자는 공제 못 받죠? 왜 공제 못 받아요?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는 대출이자는 상대방이 없어요. 매도자가. 대출이자는 매도자가 없잖아요. 은행이 매도자가 아니에요. 매도자, 매수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도 대출이자는 왜 공제 못 받는다? 매도자가 없으니까. 참 세법은 이렇게 복습만 하고 집중하면 거의 100점 맞는 거예요. 근데 안 해. 오늘 일주일 만에 또 처음 해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 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나요? 채권 번호가 있어야 등기 신청을 받아줘. 그럼 서민들은 만기 전에 은행 가서 팔아먹죠? 팔아먹으면 손해난다. 매각, 차손, 공제받고. 자, 그 다음 3번은 방확장공사 이용 편의를 위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갔죠? 자본적 지출액 공제받는다고요. 그 다음 신고서 작성 비용 중개수수료다 공제받고. 답은 몇 번? 1번. 자, 그 다음 3번은 지난번에 풀었죠? 3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취득 당시. 항상 양도 당시와 구분해야 돼요. 취득 당시 확인이 안 된다. 순서가 뭐라고요? 매감 환기. 답이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2번. 자, 이제 오늘 종강하는 날이에요. 거룩한 날. 알든 모르든 종강하는 날이에요.
자, 종강하는 날이니까 기념상 계산을 한번 해보고 머리를 식힌 다음에 종강하자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392쪽. 392쪽 부담부 증여. 392쪽. 자,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이거 자, 딱 이렇게 부담하는 부분. 부담부 증여죠? 채무잖아, 채무. 대출을 끼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자,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합니다. 근데 대출 얼마 끼고 증여한다? 예를 들어 2억.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 거예요. 증여하는 건데 그냥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 그럼 딱 나누면 답이네요. 채무는 무슨 계산 들어간다? 양도세 계산.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들어가? 증여세 계산. 딱 나누면 답이잖아요. 부담부 증여. 채무는 양도로 본다. 뭔 뜻이다? 5억 중에 2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3억은 증여세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증여세 말고 항상 요거를 할 줄 알아야죠. 5억 중에 2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3억은 증여세 계산. 말기 알아듣고 계신가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시험자에 가면 뭐를 물어봐? 부담부 증여에 대한 뭐다? 양도 차익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라. 이렇게. 그럼 공식을 알아야죠. 공식이 뭐예요? 양필이 마이너스 뭐다? 그럼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 이렇게. 필요경비는 몇 개예요? 3개. 필요경비,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이렇게 3개를 필요경비라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 제시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 5억짜리잖아요. 5억짜리를 취득가액이 1억이야. 취득가액이 1억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나왔다고요. 항상 양도차익은 원칙을 뭘로 구해요? 실질거래가액. 원칙을 실거래가액으로 구하죠. 자, 그럼 이제 양도가액이 얼마야? 5억. 법은 어떻게 봐? 5억짜리를 2억 받고 파는 거예요. 받았잖아, 은행으로부터. 5억짜리를 2억 받고 팔았다고요. 2억은 양도세.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5억. 자, 그 다음 필요경비 3개 중에 뭐만 있다? 취득가액, 실거래가액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없다 하고 1억. 그러면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가 나와? 4억 나오잖아. 근데 뭐를 구하라 그랬슈?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만. 그럼 5억 중에 2억만 계산하는 거예요. 전체를 항상 구한 다음에 부담 많은 부분만 떼어내야 된다고요. 5분의 2만. 그럼 여기다 5억 중에 2억만 계산합니다. 5억 중에 2억. 5억 중에 2억. 5분의 2만 양도세 계산한다고요. 그럼 40%죠? 얼마예요 그럼? 얼마? 40%니까 2억. 그 다음 40%니까 여기는 4천. 그럼 여기는 1억 6천.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2억. 2억. 부담부 증여에 대한 취득가액을 물어보면 4천만 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물어보면 1억 6천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세법이 지금 혼수 상태로 가려고 그래요. 일단은 항상 전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죠. 5억 중에
2억만 안분합니다. 다 5억 중에 2억만 뭐다? 부담부 증여에 대한 부분이라고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393쪽 확인 예제 한번 해봐요.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봐요. 천천히. 자, 일단은 박스 보자고요. 취득가액이 얼마? 8천. 원칙이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로 구하는 게 아니야. 8천의 동그라미. 그 다음 증여했잖아. 얼마를 증여해서? 5억 원. 5억짜리를 증여한 거야? 증여 평가한 게 감정가액 5억 원. 자, 그 다음 이 건물에 뭐다? 금융회사로부터 차입 1억 원. 채무가 있죠? 지금 1억 원 갚으면 끝나. 채권 최고액이 아니에요. 1억 원. 채무가 1억 원. 됐어요? 채권 최고액은 미래의 금액이고,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를 사용하라? 감정가액을 사용하라. 감정가액이 얼마야? 5억. 5억이잖아. 그럼 5억 빼기 얼마? 1억. 1억. 그럼 얼마가 나와? 4억. 설마 4억이 답인데 될 수 없죠? 모르면 이거보다 적은 금액이 답이에요.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이것도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취득가액. 그럼 이 얘기는 뭐다? 부담부 증여죠? 5억 중에 1억만 계산하는 거예요. 5억 중에 1억만. 여기도 뭐다? 5억 중에 얼마만 계산해? 1억만. 5분의 1. 5억 중에 1억은 양도세 계산. 5억 중에 4억은 뭐다? 증여세 계산하는 거죠? 여기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답이 이상하네요. 그죠? 이제 1억이 아니라 취득가액이 얼마예요? 거기 8천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라 8천. 왜 가만히 있어? 잘못 가르쳐도 8천. 8천이잖아요. 실질거래가액.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와? 4억 2천. 그럼 똑같죠?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20%니까 얼마가 나와? 1600. 그럼 여기는 20%니까 8400. 그럼 답이 1600이네? 1600. 세법에서 제일 쉬운 계산이 이거예요. 심각한 척 표정 짓지 마세요. 첫 번째 전체를 구한다. 그 다음 증여가액분의 채무 부분만 안분한다. 이거는 계산이 아니라 상식, 산수예요. 산수.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답이 몇 번으로 바꿔? 없지만 20% 1억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물어보면 답이 뭘로 바뀌어요? 8,400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여기는 취득가액을 물어보니까 1,600이네. 그만해요. 그만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뭐다? 채무는 양도세 계산.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를 계산한다? 증여세 계산. 이거는 알아야죠. 자, 머리 식혔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를 식혔잖아요. 지금. 자, 참 편안하죠. 세법은. 자, 그 다음 넘겨봐요. 이렇게 할 게 없어. 세법은. 자, 394쪽. 자,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웁니다.
자, 넘겨보세요. 394쪽. 자, 칠판 봐요.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뭐 배웠나고요? 양도 가액에서 뭐를 뺐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빼면 1단계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양도 차익. 손해나면 뭐라 그래요? 양도 차, 손해났다. 여기까지 배웠네요. 지난번에 양필이 여러분들 세법을 솔직히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약간 프린트를 10분이라도 보는 거예요. 그 전날 보고 와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오면은 10년 단위도 끝이 없어요. 노력이 뒷받침돼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양도 차익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안 될 때는 뭘로 구한다? 추계 결정한 가액.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 바로 세율을 곱하면 세금 폭탄이죠. 취득가액은 옛날 거잖아. 그럼 이게 많이 나왔잖아. 이게 쌓였죠, 양도 차익이. 그래서 뭐를 빼주는 거야? 이제 물가 상승분을 빼준다고요. 그래서 양도 차익을 우리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명목소득. 이거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필요경비는. 그럼 취득가액은 옛날 거 그대로잖아요. 물가는 뛰었죠? 물가는 뛰었는데 취득가액은 옛날 거 그대로 하니까 이게 쌓였어요. 많이 나왔다.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게 이제 뭐다?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8글자예요. 이거는 뭐를 빼주는 거예요? 물가 상승분. 그래야 파니까. 이렇게. 그다음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물가 상승분을 빼줍니다. 그래야 판다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8글자로 뭐라 그런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실무에서는 장특공제라 그래요. 실무에 딱 나가는데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이상하다. 장특공제가 뭐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그럼 물가 상승분을 빼주면 뭐가 나온다? 실질소득. 이 실질소득을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금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번거입니다. 양도 차익이 번 게 아니라 실질소득이 번 거라고요. 은행에 예금하면 이자가 붙죠? 부동산은 가치만 올랐지 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분을 빼주면 실질소득. 실질소득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이게 번 거야. 그럼 이해를 벌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가죠? 기초비용이 들어가잖아요. 통신비, 교통비, 광고비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얻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가더라. 이 기본비용을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세법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그러면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여기까지. 그럼 과세표준은 몇 단계를 거친다? 양도차익. 그 다음 양도소득금액 3번 계산해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본서 나와 있어요. 그죠? 어디에 적혀 있어요 이게? 아주 오늘 프린트 봐요. 프린트에 내가 적어 왔잖아요. 자, 프린트에 적어 왔어요. 지난번에 끝까지 나왔잖아요. 프린트에 이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프린트에. 제발 좀 일부러 적지 마세요. 자, 꼭대기 봐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몇 가지다? 3가지. 그럼 양도 차익이 나온다. 그럼 양도 차익에서 빼는 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 소득금액. 그러니까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과세표준.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야 되죠? 뭐를 곱해? 세율. 항상 세율은 어디에서 곱한다? 과세표준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 그래서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신고도 하고 뭐다? 납부도 한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과정이 이게 종강이에요. 양도가액에서 출발해서 신고 납부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라고요. 자, 양도가액을 5글자로 지난번에 뭐라고 배웠어요? 양도가액을 5글자로. 안 배웠어요? 그럼 안 배웠다 그래요. 양도가액을 5글자로 뭐라 그래요? 총수입금액. 4글자로 양도가액, 5글자로 총수입금액이라고 얘기해요. 자, 지난번에 양도차익까지 배웠어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원칙은 실거래가액, 예외는 뭐다?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안 했을 때는 추계 결정하죠. 양도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을 모르면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이래놓고 두 녀석은 계산공제 해줘야 돼요. 계산공제는 식이 뭐다? 취공. 취공.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받는다 그랬어요? 3% 공제율. 지난번에 프린트에다 적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반드시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적인 뭐를 이해하고 정리해야 돼요? 식. 그러니까 식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양도세는. 1단계에서 뭐를 구한다?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와. 차익에서 빼는 게 뭐야? 장기보유 특별공제예요. 장기는 점프하면 안 돼요. 항상 차익에서 뺀다. 그럼 뭐가 나와? 소득이 나와.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그러면 기다리던 과세표준이 나온다. 장기는 어디서 뺀다고요? 차익. 장기판에 차. 점프해서 빼면 안 돼요. 그 다음 소득은, 자,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소득이 있어야 빼니까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흐름은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양필이가 차장 속이라고 하네요. 과세표준. 이거 양필이가 차장 속이라고 하요. 과세표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냥 해본 거야. 하도 못 외우니까.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지. 외우면 금방 까먹어요.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나가죠. 이거를 빼면은 양도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손. 그럼 취득가액은 옛날 거니까 양도차익이 쌓였죠.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거를 뭐라 그런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온다. 실질소득에서 세법은 뭐라 그런다? 실질소득을 양도소득금액. 이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죠. 교통비, 통신비, 광고비. 이런 거를 우리는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표. 흐름. 양필이가 차장 속이러 가요. 과세표준. 쉬는 시간에 기억나. 양필이가 차장 속이러 가요. 과세표준. 뭘까? 이게 뒤에가 기억 안 난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거를 가르쳐서 오늘 혼주 상태에 몰아가네요. 또 아침부터 계산해서 헷갈리게 하고 또 양필이가 나와서 속색이고. 자, 자꾸 듣다 보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비교해야 돼요. 이번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들어갑니다. 몇 쪽이에요? 아까 필요하 그랬잖아요. 제가 394페이지. 자, 장기보유 특별. 일단 식을 접수하세요. 까만 거. 장기는 항상 어디서 뺀다? 양도 차익. 차익에서 빼는 거요. 가액에서 뺀다 그러면 큰일 나. 해주는 결국 양도세를 경감시킵니다. 깎아주는 거죠. 물가 상승만큼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줄 결집 효과가 완화가 됩니다. 이게 쌓였잖아. 양도 차익이 높아졌잖아. 이거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장기를 해줌으로써.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뭐다? 동결 효과를 방지한다.
그래서 양도세를 깎아주니까 부동산 시장이 동결되지 않아. 동결 효과. 결론은 뭐다? 물가 상승만큼 빼주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자, 그 다음 적용 대상. 자, 칠판 봐요. 잘 봐야 돼. 이제 막 해주는 게 아니야. 대상.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딱 세 가지만 해줘.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 세 가지만 해준다고요. 적용 대상 나와 있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그리고 이 조합원 입주권은 조심해야 돼요. 괄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면 승계조합원이죠? 승계조합원은 투기 목적 안 해줘. 원조합원만 해주는 거요. 다관 투기 목적은 안 해줘요. 승계조합원은 제외. 원조합원만 해줘요. 왜 원조합원만 해준다? 원래 집이었기 때문에. 토건 조만 해줘요. 이러니까 또 질문이 나와. 상가는 안 해주나요? 토지 건물 속에 들어있어요. 주택은 안 해주나요? 들어있어요. 주택도. 자그만 글씨만 다르면. 자, 그 다음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만 해준다? 요건이 3년 이상. 이상 요건이잖아. 5년 이상 하면 틀려요. 항상 요건.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틀려요. 항상 시험장에 가면 요건과 범위를 물어보는지 조심해야 돼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찍혀 있으면 요건.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 없으면 범위를 물어본다고요. 그럼 5년 이상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이거 나왔으니까 이 글씨가 나와야 돼. 다른 글씨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요건이니까. 그래서 3년 이상만 해줘. 3년 이상. 그럼 대상도 몇 개야? 3개 있잖아. 하나, 둘, 3개만 해줘. 3이니까 3개. 이거 3개인데 5 틀린 거요. 3년 이상만 해준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딱 점 하나 찍으면 뭐야? 장기가 장가로 바뀌죠? 장기가 장기야 장가가 아니라. 그럼 장가는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좋아? 3년. 사랑의 유효기간은 최대 뭐다? 3년이래요. 요즘 신세대는 몇 개월만 지나면 실증을 느낀대요. 3년에 한 번 장가 가는 거요. 3년. 5년 하면 틀린다고요. 이상. 알아들었슈? 이렇게 알아듣고. 자, 그 다음 책 오른쪽으로 가요. 자, 3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안 해주는 게 있어. 배제. 자,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 투기 목적은 안 해줘. 미등기는 안 해주고 딱 기초는 2가지만 알아. 다 드디어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이 나왔어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안 해줘. 다주택자가 몇 주택 이상이다? 2주택 이상. 그냥 2주택은 해줘요.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조정 대상 지역. 고양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죠? 고양시는 이다 아니다 이런 건 안 물어봐요. 시험장에 가서.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 투기꾼들이 드글드글 하다는 거요. 그럼 고향에서 뭐야? 여기 무슨 고양시예요? 그러니까 집을 살 때는 어디 걸 사야 돼? 조정 대상 지역 걸 사야 돼요. 그래야 집값이 많이 뛴다고요. 일반 지역에서 사면은 거의 마이너스나 본전이에요. 집 살 일 있으면 이런 지역에서 집을 사고 팔아야 돼요. 세금은 좀 나오더라도 나중에 팔 때는 폭이 크다고요. 항상 투자자들은 이런 데서 집을 사요. 그래서 세금 3천만 원 내고 3억을 번다 이거죠. 이렇게 장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가지는 안 해줘요. 2가지는 안 해준다고요. 여기에 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3년 미만은 안 해주겠죠? 3년 이상만 해주는 거예요. 이상만. 자, 그 다음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뭐 조정 대상 지역 딱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반기는 지역 경기도 나왔네.
경기도 어디에 있어? 고양시가 탁 나왔네. 자랑스럽죠? 고양시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아이고 쟁이를 찾아라 고양시. 고양시. 저는 어디서 왔어요 오늘? 저는 화성시에서 왔어요. 이거는 옛날 거예요 책이. 화성시도 동탄 투만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화성시 전체가 아니라. 알아들었죠? 화성시 찍혀 있잖아. 전체가 아니라 동탄 투만 조정대상 지역. 이런 거 알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동탄 투를 적는 거야 지금? 적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자, 그리고 옆에 1번 봐요. 비사업용 토지와 조정대상 이외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는 장기 보유 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도 해줘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이외 2주택은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사업용 토지도 요건이 충족되면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공제액으로 돌아가. 공제액.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반드시 앞에가 뭐가 나와야 돼? 양도 차익.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뭐를 곱한다? 공제율.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어디다 곱한다고요? 양도 차익. 시험은 어떻게 나와? 양도 가액 하면 틀려요. 항상 장기는 차익에 곱한다. 가액에 곱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공제율은 몇 프로짜리 몇 프로짜리가 있을까요? 넘겨보세요. 그럼 넘기면 그 박스를 완벽하게 이해한 후 정리해야 돼요. 무조건 출제.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법이라고요. 올해부터 완전히 이거를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공제율은 1년에 2%로 바뀌었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강화시켰어요. 2%짜리와 몇 프로짜리? 8%짜리.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나왔네. 일반적인 토지 건물은 공제율이 딱 적어 2%라고. 1년에 2%. 보유기간이 길수록 많이 공제받아요. 토지 건물 옆에 2%라고 적으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 1주택 나와 있어요? 집이 하나인데 이거는 9억이 넘어가는 무슨 주택을 얘기한다? 고가주택 적어요. 1세대 1주택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한다? 8%. 나머지는 1년에 2%예요. 그래서 뭐만 정리하면 돼? 2단 8단만. 1세대 1주택인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1년에 몇 프로씩 공제한다고요? 8%씩. 8%라고 거기 옆에 적어야죠. 그 옆에 1번에 나왔네. 옆에 일반적인 거는 1년에 몇 프로? 2%. 1세대 1주택은 1년에 몇 프로? 8%. 1세대 1주택 하면 출제되는 거는 뭐가 있다? 고가주택. 옆에 나와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칸. 원칙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럼 3년 이상 4년 미만은 몇 프로 공제받아? 2%, 2단. 2단이니까 몇 프로? 6% 이렇게. 오른쪽 건 8단. 8단 8, 3, 24. 최저 몇 프로 공제받아? 24. 첫 번째 칸. 자, 그 다음 2%짜리. 2%짜리 봤어요? 자, 이번에 2%짜리는 보유기간이 최대 몇 년 보여야 돼? 15년.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15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몇 프로 공제? 30%.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와요. 15년. 그럼 2단 곱하면 되잖아요. 2%. 그럼 몇 프로? 30%. 15년 이상 보유해야 30%예요. 그럼 오른쪽은 몇 프로야? 그럼 오른쪽은 그냥 80%. 작년과 똑같아.
그래서 오른쪽은 몇 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 그래서 2%짜리는 15년까지 늘려서요. 8%짜리는 작년과 똑같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 공제한다? 80%. 그래서 2%짜리는 최저 6에서 한도가 몇 프로? 30%. 1세대 주택 고가주택은 최저 24에서 최대 몇 프로? 80%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가운데 한번 해볼까요? 한번 8년 이상 9년 미만. 자, 8년 이상 9년 미만 찾았어요? 자, 2%짜리면 얼마 공제해요? 16%. 28이 16. 8%짜리면 88, 64. 2단, 8단. 중요한 거는 앞에 숫자에다 곱해야 돼요. 뒤에 숫자에 곱하면 한 칸 밀려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그래도 2%짜리는 15년까지 따진다. 그러나 8%짜리는 10년 이상이면 무조건 80%다. 자,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12년 이상 13년 미만. 찾았어요? 12년 이상 13년 2%짜리면 2는 4, 24. 8%짜리면 80%. 10년 이상이 들어가니까 안 해주는 게 아니라 80이에요. 됐죠? 자, 옆에 적어요. 안 보이네. 옆에 적어요. 이렇게 해서 공제 얘기 나오면 뭐를 알아야 돼? 공제 방법. 장특공제는 물가 상승분을 해주잖아요. 요건이 충족되면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방법은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자산별로 어떻게 공제가 들어간다? 각각 공제합니다. 각각. 그다음 장특공제 공제 방법은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더라도 물가 상승분임으로 계속해져요. 그래서 자산별로 각각 적용한다. 그래도 6번에 나왔어요. 좀 어설프지만 6번에 나왔잖아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6번에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각각은 뭐야? 각각은 2%짜리와 8%짜리로 나누어서 각각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두 가지. 2%짜리, 8%짜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차등 적용하는 거예요. 각각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2%짜리, 8%짜리. 자산별로.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끝났어요? 뭐 끝났냐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끝났어요. 기초강의. 자, 그럼 오늘 프린트 한번 봐요. 자, 프린트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프린트 보세요. 딱 기초강의 5개 나왔네. 프린트. 자, 적용 대상은 등기된 토건조. 주택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요.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그 다음 적용 배제는 기초 미등기. 조정대상 지역의 몇 주택 이상? 2주택 이상. 조정대상 밑줄 긋고. 자, 그 다음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뭐를 곱해? 공제율. 공제율이에요. 그래서 6에서 최대 32%짜리 공제율 살짝 적어. 몇 프로짜리 몇 프로짜리? 2%짜리 8%짜리. 그럼 2%짜리는 최저 6. 30%. 그래서 30% 밑에 적어.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15년. 30% 15년으로 늘어났어요. 자, 다음 1세대 주택 옆에 적어. 무슨 주택? 고가 주택. 그럼 1년에 8%죠? 8%잖아요. 8%. 이게 틀린 거요. 1세대 1주택 나오죠? 10이 아니라 꽂히세요. 24로. 8%짜리니까 8, 3, 24. 고치면서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8, 3, 24니까 10은 없어요. 24. 그리고 80% 아래 적어요. 몇 년 이상이다. 이거는 10년 이상. 자, 그 다음 공제 방법은 어떻게 한다? 자산별로. 자산별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각
공제한다고요. 이게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요. 자, 그 다음 칠판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뭘로 들어간다? 뭘로 들어가?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들어가요. 기본공제 집중하세요. 기본공제 기본 기초비용을 공제해 주는 거죠. 집중. 자, 대상은 다 해줘. 모든 양도자산 다 해줘요. 여기는 뭐만 해줘? 토, 건, 조만. 여기는 다 해줘. 왜? 기본공제니까. 다 팔 때 통신비, 교통비 등이 들어간다는 거요. 그리고 여기는 뭐다? 기초공제이므로 보유기간 안 따져. 여기는 3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안 해주는 게 있어. 딱 안 해주는 거는 미등기만 안 해줘. 그러나 조정대상 2주택은 뭐다? 해줘요. 조정대상 2주택은 장특공제를 안 해주는 거요. 기본공제는 해준다고요. 아, 저거 팔 때 기본비용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 이런 건 안 따지고 공제 방법. 자, 공제 방법은 소득에서 빼는 거죠.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로. 잘 봐요. 각각. 여기는 2% 8%죠. 근데 여기는 딱 금액이 기초공제니까 정해져 있어. 연 얼마? 250만 원.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앞에서 연 290 받으면 뒤에는 안 해줘. 중요한 건 어디서 공제한다? 소득별. 그럼 우리가 양도세 모든 자산을 소득을 몇 호로 나눠?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그래서 1호 소득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그럼 여기서 250. 주식은 2호 소득 250. 파생상품은 3호 소득 이렇게. 그럼 최대 국내 것은 연 얼마를 받을 수 있다? 750만 원. 이게 뭐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초내용이네. 자,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죠. 397 까만 거. 일단은 식을 접수하세요. 식. 기본공제는 항상 어디에서 뺀다? 소득 금액에서. 소득에서 빼는 거예요. 소득에서. 자, 밑에 공제 대상 나왔네. 파란 거. 모든 양도자산. 모든 거 팔 때 광고비 들어가요. 그럼 보유기간과 관계없어요. 3년 안 따져요. 자, 그럼 넘어가요. 자, 공제 나왔네. 자, 파란 거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그럼 여기에서 소득별은 몇 가지로 구분한다? 박스 3가지. 1번 1호 소득, 2번 주식은 2호, 파생상품은 3호. 항상 시험은 1호 소득. 1호 소득은 어디까지예요? 기타 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세를 하려면 과세 대상을 정리가 돼야 돼요. 부부, 죽이고, 팔을. 이게 정리 안 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기초예요. 자, 프린트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프린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요. 프린트 봤어요? 자, 기본공제 프린트 봐요. 적용 대상은 뭐다? 모든 양도자산. 보유기간 안 따져요. 기초공제니까. 적용 배제는 뭐? 미등기.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공제 방법은 소득별. 각각. 그럼 여기는 각각은 몇 가지로 나눠서? 3가지. 소득은 3가지로 나눠요.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여기서 각각은 3가지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각각은 2가지고 2% 8%짜리 각각의 의미가 달라. 여기는 2개, 여기는 각각은 3개.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 그럼 공통사항은 뭐예요? 자, 칠판 봐요. 장기와 기본의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는 공통사항.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에요. 왼쪽 오른쪽. 미등기만 둘 다 안 해줘요.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라고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그럼 이제 식이 바뀌어. 식이 바뀌어요. 여기 보세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며.
그러면 이해 안 해줘. 이해 안 해주잖아요. 그럼 양도 차익이 1억이야. 그럼 이게 제로지? 요에도 뭐가 나와? 1억. 그럼 이것도 제로니까 이것도 얼마 나와? 1억. 그래서 미등기 양도시 식이 바뀌어요. 식이 바뀌다고요. 이해와 이해와 이해는 다 똑같다. 이렇게. 둘 다 안 해주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자, 미등기 양도시. 양도 차익은 양도소득 금액이다. OX. O 똑같으니까 미등기 양도시. 양도소득 금액은 과세표준이다. OX. O. 미등기 양도시.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이다. OX. O. 장관 세 개가 똑같아요. 이유는 둘 다 안 해주니까. 그래서 장기와 기본공제의 공통사항은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기초과정.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에요. 전부 차이점이다. 자, 앞에 문제 한번 풀고 한번 지나가 보자고요. 아까 하려다가 제가 말았잖아요. 문제 나와 있으니까 397. 자, 장기를 확실히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거 풀고 쉬었다 하자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번 해보세요. 자, 1번은 미등기죠. 무조건 70%의 미등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 2번 3년 이상만 해주죠. 상가 적용된다. 그 다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죠. 근데 적용된다. 중요한 거는 뭐가 3년 이상일 때만 해줘요. 3년 미만은 안 해준다고 항상. 2년 6개월 안 해주죠. 3년 이상만 해줘. 글씨만 잘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네.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공제율은 어디에서 곱한다? 양도 차익. 가액하면 틀려요. 차익에다가 공제율은 2%짜리가 있고 8%짜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 나왔다. 보유기간 상가. 자, 상가는 토지 상가는 몇 프로짜리야? 1년에 2%짜리. 1년에 2%짜리 법 뺏긴 거예요. 그럼 몇 년 보유했어? 10년, 12년. 범위를 물어보죠? 12년이니까 2단. 2는 4, 1은 2. 절대 30 하면 틀려요.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올해 24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을 곱해야 된다. 3단을 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칠판 봐요. 자, 첫째 시간 뭐 배웠어요 지금? 첫째 시간 세 가지 배웠어요. 식 배웠어요. 식. 양도차익 구하는 공식, 소득금액 구하는 거, 과표. 흐름이 어떻게 돼? 양필이가 차, 장, 속이러 가요. 과세표준. 더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비교. ENG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는 포인트가 몇 년 이상만 해줘. 3년 이상. 이해는 안 따져. 이런 식으로. 다 차이점인데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고요. 그럼 공제 방법은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요건이 충족되면 어떻게 한다? 각각 공제한다. 그 다음 기본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야? 소득이 있어야 빼지? 그래서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딱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각각 연 250. 자산별 하면 안 돼요. 소득별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시험은 어떻게 나와? 잘 봐요. 소득 차별하면 틀린 거예요. 사람을 안 따져. 여기다 공무원 시험은 자자를 붙여가면 오답이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별로 이렇게. 소득 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속는 거를 안 속게끔 해야 돼요. 소득은 몇 개? 세 가지. 각각은 세 개. 여기 각각은 몇 개야? 두 개. 2%짜리, 8%짜리. 자, 잠시 쉬었다 하죠.